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맥톡의 주인공은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들을 도와오고 계시는 정진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필리핀에서 2014년부터 WLK라는 단체 만들어서 그 코피노 지원 활동하고 이후에 드림 컴투루라는 한국재단 만들어서 활동 계속 해왔고 지금은 EMC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Every Mother and Child를 줄여서 EMC예요. 저희가 이주민 엄마들을 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피노 파트를 맡으셔서 필리핀의 코피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죠. 네, 필리핀은 언제 가시게 된 거예요? 2012년? 네. 그쯤에 가 있었어요. 무슨 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핸드폰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팔고 했어요. 사업차 가셨다가 그렇죠. 갑자기 코피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대학 전공이 사회복지였는데 그런 거를 얼마 안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방송 많이 나오신 구원장님이 사회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사명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해보다가 집중을 하게 됐죠. 구원장님이라고 하면은 양육비 그렇죠. 못 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구원창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코피노들이 가장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다 다른데 생활비, 양육비 부분, 교육적인 부분,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예요. 근데 무료라도 거기 말로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숙제 같은 걸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교통비도 들고, 그 공립학교가 무료지만 무상급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 점심시간에 가보면 도시락 싸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매점 가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로 물배 채우는 애들도 있고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같이 비스켓 하나 먹는 애들도 있고. 내가 코피노로 하면 아이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이 아빠를 좀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죠. 생각이 좀 깨인의 사람들은 엄마가 내가 양육비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 사실 뭐 국제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애를 위해서 내 권리 행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집안이 괜찮아요. 그래도 난 내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애기가 엄마 이름 쓰는 거 싫다. 애기랑 엄마랑 성이 똑같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일단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런 편견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거기가 모계사회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모계사회는 또 아니에요. 뭐 가부장적인 면도 있고 모계사회적인 면도 있고 칼로 못 자르듯이 이런 사회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산층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가부장적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계사회적인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좀 막 가정 자체도 불안정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아버지의 성을 쓰게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돈이고 뭐 성이고 다 필요 없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이 좀 경제적인 부분 도움 청하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의 성을 주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주거나 또 한국 국적을 또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죠. 아는 사람은 알죠. 자기 아이가 한국 국적 됐건 필리핀 국적이 됐건 아이가 원하는 국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르쳐 주죠. 그러면 지금 필리핀에는 코피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예전보다는 늘어났겠죠. 근데 그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도 통계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코피노 연구나 뭐 재단을 만들어서 코피노 실태 조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 지금 동사무소죠.
바람가이 이런 데 가면 이제 코피노 인구 파악이 되냐고 물어봐요.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저는 설명을 해드리죠. 절대 안 된다. 근데 또 가보시더라고요. 시청도 가보시고 통계청도 가보시고 관공서에 그 나라 사람 기록은 잘 돼 있는데 일단 그 국가적으로 코피노라는 분류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필리핀 그 정부에서도 코피노라는 그룹이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 전에 필리핀 검찰총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뭐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끼리 이제 미팅을 한 거죠.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거기서 따로 뭐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도 그렇죠. 많이 있을 건데 왜 유독 코피노가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거기가 이제 관광도 많고 예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유태인들도 있어요. 예전에 유태인 난민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인 회당도 있거든요. 그 마카티에.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원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어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섞여 살면 애기가 생기잖아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던 중국계는 필리핀 사회의 일원으로 대부분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경제 발전하고 나서 최근에 들어오는 중국계들 이런 사람들은 뭐 화교들이랑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좀 혈통에 대해서 의식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 핏줄은 우리가 거둔다. 만약 뭐 중국으로 데려가건 아니면 필리핀에 있건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바도 그렇고 주위에 들은 바도 그렇고 중국계는 아주 없진 않겠죠. 일부 뭐 유럽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코피노 같이 아주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코피노만큼 많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스웨덴이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혼외자가 됐건 뭐가 됐건 아이가 있으면 뭐 국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주거든요. 당연히 이제 국적이나 양육비 같은 게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가 그렇죠. 예전에 아는 사람인데 스웨덴 남자를 만나서 연인 사이였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이 친구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같이 스웨덴 대사관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가 노래요. 빼박이네요. 빼박. 뭐 사진 보여주고 아이 아빠에 대한 증거를 딱 보여주니까 몇 주 후에 대사관에서 바로 잡아와요? 아니 잡아오진 않는데 거기를 이제 압박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고용해서 뭐 법적인 절차를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나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해결이 잘 된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다른 나라도 이렇게 믹스 필리피노가 있긴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또 개인들도 책임을 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랑 유사한 경우가 일본 그 자피노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세부 비롯해서 뭐 마닐라 이런데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대기업이 진출을 많이 해 있고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한참 일본 그 경제 버블 시기에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화된 일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피노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피노 인구가 코피노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일본 분들도 많이 도망을 가셨나 봐요. 아니 남자들 왜 그래요? 처음엔 제가 WLK 활동한 것 같이 일본 쪽에서도 시민단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많았어요 그런 시민단체가. 자피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일단 시민단체가 먼저 활동을 해야지 공론화가 되고 이슈가 되잖아요. 거기서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현지 내에서도 공론화가 돼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일본에서 법 개정을 먼저 했어요. 90년대에 국적법을 먼저 개정을 했어요. 처음에 자피노 엄마들이 아이를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확실하고 인지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근데 국적법을 개정을 했어요. 90년대에.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그게 자피노 문제는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양육비 부분부터 해가지고 직업 재활, 그리고 일본어 교육, 필리핀에 있는 자피노들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왕 생긴 애들인데 잘 써먹는 게 좋잖아요. 뭐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여튼 일본에서도 잘 써먹고, 일본에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 오면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 네.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도 일본 기업체가 대기업이 많잖아요. 네. 토요타부터 해서 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해결하기가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예. 자피노들을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피노 센터가 있어요. 일본에서 기업체들이 후원을 했어요. 네네. 기획은 정부에서 했지만 네. 기업체들이 대규모 후원을 해서 그 메인 센터는 말라방에 있고 네네. 또 세부에도 지부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데로 와가지고 애들이 일본어 교육도 받고 거기 변호사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인지 양육비 소송도 이제 대행해주고. 그런 비용을 국가 일본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다 대준다는 거죠. 후원을 해주는 거죠.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대지급해야 된다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근데 양육비 대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선소송해서 그 양육비 당사자가 애기 아빠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받은 거를 아이 엄마는 일부 그거를 단체에 다시 기부하고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완벽하죠. 아빠가 누구인지만 증거만 확실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일본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 교육도 해주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국적취득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사람들을 일본에서 인력으로 쓰거나 그 이제 필리핀 내에서도 그 기업체 인력으로. 그리고 지금 일본 표현으로 개호복지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간병인을 많이 쓰거든요. 일본에서는 필리핀 내에서 취득한 간병인 자격증을 일본 내에서 인정을 해줘요. 간병인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일본 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화를 잘 안 내잖아요. 케어 쪽에 소질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 일단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죠. 가정부들도 보면 주인집 애기 보는 거 보면 진짜 성심성의껏 잘 하거든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민족성으로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돌봄, 노인, 간병인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부터 미국, 캐나다는 싹 다 필리핀 간병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몇 명 지금 후원받아서 그 코피노 엄마들도 간병인 학교를 졸업을 해놨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졸업을 했어요. 한국에 몇 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졸업을 해놨는데 뭐 아직 한국에서 자격증을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캐나다나 일본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선족이나 고려인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 혼혈이잖아요. 그렇죠. 순혈만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한 3세대, 4세대 이렇게 된 분들도 많은데 혼혈이라도 1세대인데 형평성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들 정착하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광주에도 하고 있고 있죠. 안산에도 있고 그렇죠. 마스바떼라는 섬인데 거기 섬에 한국 애들이 버려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